미트 롬니 유타주 연방 상원 의원이 새 대법관 인준 투표에 찬성할 뜻을 밝힘에 따라 새로운 연방 대법관이 대선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조속한 지원이 없다면 약 3천만여 개의 업체들이 폐업을 할 상황이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등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 경제 전문 채널 CNBC가 이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회사들을 추천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이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인준 투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네요. 그렇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으로 지금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네. 이 새 대법관을 이제 지명하는 것과 그 지명에 따른 인준 투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 본인은 이에 찬성하고 동참하겠다. 이런 뜻을 미트 롬니 그 상원 의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오늘 그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헌법과 전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고 연방상원 인준투표가 진행된다면 투표에 참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한 4명 정도 한 4, 5명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 중도파 상원 의원들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법관 지명에 반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원 중에 한 명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그리고 공화당에 이제 주도하는 연방상원의 인준투표를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1월 3일 선거 전에 이 새 대법관 지명과 인준이 확정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지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도 연방상원에서 인준투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트 롬니 상원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새 대법관 인준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연방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의 이탈이 있더라도 쉬운 표만 확보하면 새 대법관 인준투표를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50표라면 나머지 표가 50표라는 얘기인데 50대 50이 되더라도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연방상원의 의장이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의장이 부통령이잖아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대법관 인준은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지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연방 대법관 인준을 무산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 그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은 지금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부분은 공화당 상원 의원이라면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트 롬니 상원 의원 언급했습니다. 해명을 한 건데요. 지난 2016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메릭 가랜드 대법관을 2월 달에 지명했을 때 그해 2016년이었죠. 2016년 2월에 지명했을 때 그해 11월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인준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이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데 오히려 더 선거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준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얘기인데 미트 롬니 의원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칙이라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해프닝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프닝이었고 계속해서 그런 정치적인 해프닝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원칙이라는 거는 연방상원이 대법관 인준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연방상원을 이제 어느 당이 리드하는 당이 있는데 그 리드하는 당과 또 그 해의 대통령이 같을 때 그러니까 그 당의 대통령이 지명할 때는 당연히 그 인준을 해주지만 연방상원을 지배하는 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때는 반대한다. 연방상원이 통과 안 시켜준다. 그게 전통이었고 그게 원칙이었다. 그 원칙대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이고 연방상원을 지배하는 당도 공화당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미tt 롬니 상원의원은 그래서 fairness, 공평이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공평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각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뷰티, 미라는 것도 뭐가 아름답다, 예쁘다는 것도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페어네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어떠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미tt 롬니 의원이 생각하는 페어네스, 오직 하나의 페어네스는 법에 의한 페어네스만이 유일한 그 기준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이 사망해서 새 대법관을 지명하고 그것을 연방상원이 인준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tt 롬니 상원의원은 어떻게 보면 좀 뭐 정면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미tt 롬니 상원의원 외에도 코리 가드너 콜로라도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척 그레슬리 아이오와 연방상원의원 등도 그 지역구 사정 때문에 새 대법관 인준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인준 투표가 진행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공화당에서는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연방상원의원, 아칸소주의 리사 머코스키 연방상원의원 두 명만이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라면 뭐 새 대법관이 지명이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지명이 되고 통과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행위에 대해서 이번 11월 선거에서 어떤 심판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참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 미tt 롬니 정말 상원의원이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에 좀 반했던 그런 분인데 찬성해 주겠다니까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 11월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연방 상원 선거, 연방 하원 선거에서 과연 민주당이 다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다음 소식인데요. 이 스몰 비즈니스 업계가 힘들다는 것,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근데 이로 인해서 지금 3천만여 개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 중소기업들과 영세 그 업체들을 위한 연합회죠. 스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지도부가 최근 들어서 워싱턴 정치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구호 패키지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이 스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연방 상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그 전국에 3천만 곳이 넘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연방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네. 즉 폐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달 안으로 이게 뭐 구호 패키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달 안으로 9월이 가기 전에 구호 패키지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3천만 곳이 넘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여파는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이미 문을 닫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져도 이미 때늦은 지원이 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다시 회생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구호 패키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측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한면태 특파원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워싱턴 정치권이 이걸 좀 서둘러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 대법관을 둘러싼 이 힘겨루기 때문에 혹시 이게 좀 묻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단 지금 말이에요. 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최악의 감정 싸움으로 양 당이 지금 가고 있고요. 네. 뭐 공화당은 뭐 오늘 미tt 롬니 의원 발표도 있었지만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명과 인준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과 더 이상은 이제 뭐 논의할 수 없는 거죠. 네. 물론 이건 이제 초당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고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 선정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이 판단을 해서 뭐 협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여지가 뭐 0%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 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11월 선거 이후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날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참 야단났습니다. 네. 자, 어제 뉴욕 증권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전문 채널이죠. CNBC가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요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뉴욕 증시 아주 폭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CNBC가 어제 그런 보도를 했어요. 당분간은 락다운 비즈니스 주식을 구매할 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투자를 회피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선택적인 투자를 해라. 이런 이제 얘기인데 네. 경제 전문 채널 CNBC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 앵커. 이 짐 크레이머 앵커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주식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네. 이른바 stay at home economy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이제 락다운 비즈니스, stay at home economy 거의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짐 크레이머 앵커는 최근 들어서 미국과 유럽, 인도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네. 계절적으로도 이제 가을과 겨울이 오고 있는 시점 등을 고려해서 이 당분간은 코로나19가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락다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그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런 업체들을 잘 찾아서 투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락다운 비즈니스 또 스테이 앳 홈 이코노미 아하. 이런 것 등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많은 업체들이 리오픈에 들어가고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그게 이제 모두가 바라는 거지만 그게 사실 언제 올지 모르고 이제 가을 겨울이 되니까 아마도 내년 뭐 봄 정도 돼야 이런 그 본격적인 리오픈이나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투자자들이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업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뭐 어차피 CNBC가 방송에서 한 얘기니까 네, 상관없을 네. 것 같아요. 짐 크레머 앵커는 구체적으로 투자할 만한 업체들을 아주 실명을 다 공개했는데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수프 생산업체죠. 캠벨. 캠벨 숲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식당들이 계속해서 실내 영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집에만 있잖아요. 네, 어디 네. 뭐 피크닉 가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뭐 밖에서 음식을 뭐 만들어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상식량, 수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다. 특히 뭐 한국 사람들이야 뭐 라면도 먹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라면이 미국 사람들에게 수프입니다. 숲이죠. 예, 네. 깡통 따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캠벨 숲은 굉장히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캠벨 숲은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500포인트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1.4%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이 락다운 비즈니스, 그러니까 락다운 될수록 유망한 비즈니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프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오히려 대목이다 이런 네, 얘기고요. 네, 네. 또 짐 크레머 앵커는 닭날개 전문점이죠. 윙스탑. 윙스탑. 그리고 피자 전문점 도미노스. 도미노스. 예, 이것도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추천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윙스탑과 도미노스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배달 음식입니다. 네, 네. 한국으로 치면 뭐 짜장면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전화 한 통화로 네. 갖다 달라고 피자 갖다 달라 뭐 닭날개 갖다 달라 이렇게 오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인 그 배달 음식이 이런 락다운 시기에 이렇게 코로나19가 활개치는 시기에는 가장 유망하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또 닭날개나 피자는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배달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이런 닭날개나 피자 만드는 이 회사들의 주식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윙스탑과 도미노스 네, 이렇게 네. 추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참 재미난 게 윙스탑과 도미노스도 어제 그 대폭락 속에서도 3.8% 1.8%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고 네, 이렇게 네.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될수록 이런 업체들은 호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평소에도 물론 피자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네. 이렇게 그 식당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평소에 피자 잘 안 먹던 사람도 오늘 그냥 피자로 때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 투자하기 좋다 이런 근데 얘기를 하는 것 피자 같아요. 헛은 뱅크럽시를 불렀던 걸로 내가 지금 저 우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도미노는 또 이렇게 좋은 호황을 이루고 있고 참 같은 피자 그렇죠. 업종이면서도 또 달라요, 그렇죠? 뭐 햄버거도 그렇잖아요. 네. 뭐 맥도날드가 잘 나가지만 버거킹은 잘 못 나가듯이 네, 뭐 네.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